지금 인구에 있고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 일단 일자리 보시게 되면요, 이게 종사자 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에 2,490만, 그러니까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2,500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경기도예요. 경기도가 590만 개 가져갔어요. 그리고 2등이 서울입니다. 570만 개 갖고 왔죠. 원래 3년 전, 4년 전까지요, 서울이 더 많았던 거 아세요? 일자리가. 근데 최근에 와서 역전을 했어요, 경기도가. 근데 이게 서울은 900만이고 경기도는 1,400만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이 일자리가 많은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일자리보다는 서울에 있는 일자리가 조금 더 좋은 일자리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서울이 비싼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570만 개가 있다. 이게 제일 하나 이유 꼽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근데 경기도가 좋은 것은 서울보다는 안 좋은 일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방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몇십만 개씩 증가하고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 지역 보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들도 보세요. 일자리 그 다음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부산하고 경상남도. 맞죠? 150만 개씩 있고요. 대구가 100만 개 있고요. 인천이 120만 개가 있고요. 100만 볼까요? 충청남도에 100만 개 있고요. 경상북도 120만 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딱 봐도 대구하고 경상남도는 괜찮아.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어차피 그 대구라는 지역은 대도시가 있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다 그만한 알찬 중소기업 이상 일자리들이 먹여 살려갖고 그게 지금 200년, 300년 동안 유지되는 지역이 대구입니다. 근데 경상북도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의도적으로 좀 많이 키웠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두 개죠. 하나는 포항이고 하나는 구미예요, 구미. 그래서 경상북도의 시작은 구미부터 시작해서 포항까지 가는 이 라인입니다. 가운데 대구가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구미라는 지역에 그 삼성전자가 있고 LG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LG전자 제일 큰 게 하나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을 했어요. 그대로 인도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거를 어떻게 채울까 살짝 걱정했는데 바로 채우더라고요. 괜히 제가 연예인 걱정을 했구나. 국가산업단지는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알아서 갖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미 국가산단이 돼 있는 데들은 걱정 없겠구나. 대구도 국가산단이 2개나 있어요, 안에. 달서구 가면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은 일단은 뭔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괜찮구나 싶었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그 걱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산이라는 지역에 예전에 GM 대우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폐업을 했어요. 근데 안 채웠어. 그냥. 5천 명이 갑자기 실업자가 생긴 거예요.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인천으로, 경기도로 갔어요. 5천 명이. 예, 그래서 군산은 아직도 근데 군산은 그걸 뭘 채우는 줄 아세요? 복합 쇼핑센터하고 아파트로 채우더라고요.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어지고 주거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새 아파트 수요가 있을 때는 먹히는데 나중에 수요가 빠지고 난 다음에 구축들은 힘들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시도 단위고 시군구 단위입니다. 시군구 단위로 압도적인 1등이 강남구 80만 1,419개 일자리가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강남구. 예, 80만 개. 강남구 인구가 몇 명? 50만 명. 강남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만 명이 출퇴근하고 있으니까 4인 가족이면 320만 명이 먹고 살고. 맞벌이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들이고요. 원래 2등이 서초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3위를 밀리고 화성시가 치고 올라갔어요. 56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예. 그다음에 서초구, 영등포구 43만 명. 영등포구도 대단하죠. 영등포구의 경쟁력이 뭐예요? 여의도죠. 여의도 보세요. 여의도 혼자 19만 명이야. 근데 여의도 인구가 19만 명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예,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이런 지역. 이건 음료도 다니고요. 일단 제가 경기도 먼저 체크해 볼게요. 화성시 많고요. 분당구 많습니다. 이 분당구는 정말 대단한 일자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IT 기업이 다 있어.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예. 부천시도 아까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보세요. 30만 개 일자리가 있어요. 부천시 인구가 80만 명인데 30만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3인 가족 따져도
일자리가 많은 편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택시 26만 개 있는데 평택시도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 캠퍼스가 지금 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4개가 더 들어와야 돼. 근데 그것도 평택시의 동북 쪽의 일부야. 이쪽에 서남권은 아직도 일자리가 더 들어와야 돼. 똑같은 겁니다. 화성하고. 그래서 평택시도 이게 거의 한 50만 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단원구가 어디죠? 안산. 제가 안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여전히 많아요. 그쵸? 시흥 인구가 18만 명 증가했죠, 아까. 예, 이게 일자리가 같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주. 예, 파주도 일자리가 많은 편이죠. 파주도 LG 디스플레이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상업시설이 많이 증가했어요. 근데 인구가 증가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시도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요. 일자리가. 김포시도 일자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기흥구도 괜찮은 지역들. 일단은 상위권 중에서는 이만큼이 있고요. 요거는 제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읍명 도움 단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이 여의도, 2등이 가산동. 가산동은 행정구역이 뭐죠? 금천구. 예, 금천구. 역삼동이 강남이죠. 결국은 동으로 따지게 되면은 역삼동이 강남구보다 그 영등포의 여의도가 더 높네요. 그러니까 제 아마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질문하세요. 강남구가 좋아요, 여의도가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질문을 가끔 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냐면은 강남구가 전반적인 위상이 높은데 강남구는 탑 클래스하고 밑에 있는 지역하고 스펙트럼이 넓다. 그러니까 정말 비싼 지역이 있고 정말 비싸지 않은 지역까지 다 섞여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평균으로는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의도는 다 중상향,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좋은 이게 다 좋은 일자리잖아요. 나쁜 일자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여의도 같은 경우. 여의도 나쁜 일자리가 뭐가 있을까요? 거기 뭐 상가, 칼국수 팔고 수액 팔고 이런 사람들이 나쁜 일자리인가? 돈 얼마나 많이 버는데 그분들이. 다 건물주들이에요. 예. 예. 여의도에 나쁜 일자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상향 평준화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초지동. 초지동이 안산이에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안산. 예. 그 다음에 삼평동은 어디예요? 판교. 예. 삼평동은 판교. 반월동, 안산. 그 다음에 뭐 동탄, 화성 그 사이다 그 거죠. 반월이 아마 화성이고 화성. 예. 부천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부천동이라는데 신중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산이고요. 관양동은 안양, 오정동은 부천, 예, 메탄동은 수원, 예, 영통구조.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특히 첨단 제조업은 2차 산업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선순위를 제가 해봤어. 종사자 수로 한번 시군구 단위로 봤더니 화성이 제일 많고 성남시 전체.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보다 화성시가 더 일자리가 많아요. 실제 화성시 인구가 성남시보다 많습니다. 역전했어요, 최근에. 수원시 전체보다도 예, 화성시가 더 많아요. 근데 인구는 수원시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화성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이구, 많이 넘어갔어. 분당구 많고 안산, 부천시 쭉 보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천군이 일자리가 제일 적은데, 예. 연천군은 그래서 그냥 관심만 가지세요. 뭐 투자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동 단위로, 동 단위로. 영통구에서는 메탄동이 제일 많고요. 아까 삼평동, 관양동, 부천, 신중, 오정이 부천에 있고, 초지동 단원구에 있고, 화성 반월동에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인구랑 일자리를 크로스로 했을 때 결과가 거의 이거예요. 시세 순위. 전국에서 서울이 평당 4천이 넘어요, 아파트가. 2등이 전국이라는 데예요, 전국. 예, 전국이고요. 진국이 아니라 전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기도, 세종시 등등의 순일 텐데, 이 전국이 평균이잖아요, 평균. 평균의 의미는 뭐냐면요. 약간 모든 이 시세표에서는요, 평균을 찾아야 돼. 요 평균을 딱 배를 갈라갔고요. 위에는 절대 수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수요가 뭐냐면은 자체 수요 플러스 평균 이하 지역에서 이 상급 지역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수요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의 배후 수요지는 전국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도 서울 가려고 하는 거고 전라남도에서도 서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을 보면 진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천시에서는 평균이 여기 있죠. 그럼 보세요.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안양, 구리, 의왕, 수원, 군포까지는요 절대 수요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밑에 지역은 위로 가려고 하겠죠. 예. 그럼 절대 수요가 제일 적은 지역은 연천군이죠. 끝 지역들. 그럼 연천군은 절대 수요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통일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배후 수요를 주지 않는 이상 연천군은 이게 평당 400이 이게 가당키 나는 금액이니까. 왜? 지금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인데 건축비 절반, 땅값 그러니까 마피죠, 마피. 속된 말로. 건축비 이하로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정말 난 내 집 마련을 꼭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연천군으로 가시면 됩니다. 마피니까. 근데 시세는 안 오를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게 좀 하시면 좋죠. 여기는 이제 시 단위고 시 내에 이제 군이 있는 것들, 구가 있는 것들은 또 군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또 제가 순위를 나눠봤어요. 구가 있는 데가 좋으니까. 압도적인 탑이 분당구고요. 수정구입니다. 수정구는 여기 그 뭐예요? 그 위례 신도시가 있어요. 그거 빼면은 예, 조금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동안구, 아까 평촌 신도시, 그다음에 영통구, 광교 신도시. 예, 중원구는 최근에 이제 또 재개발해서 입주하고 있죠. 그다음에 안양, 그래서 만안구, 수지구, 팔달구 요 순입니다. 용인시 처인구가 큰 격차로 인해서 제일 시세가 낮죠. 근데 용인구, 처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시세가 낮긴 할 텐데 일자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서 이 처인구 내에서도 아마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수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시공사 만나고 시행사 만났을 때 이제 이렇게 조언들을 드리는데 왜냐면은 처인구에 들어올 일자리들이 다 첨단 제조업들이고 연봉이 다 1억, 2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그분들은 굳이 서울 가서 살 필요가 없으면은 여기서 살려고 할 텐데 여기서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사는 이유는 좋은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처인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예요? 하나만 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타워 팰리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은데. 예, 그쵸. 예, 그런 거 하나.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부터 31개 시군구의 가격 변화표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과천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 과천을 지워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재미없잖아. 원래 1등이었으니까. 과천은 그냥 난 돈이 많은데 서울은 싫어. 그럼 과천 가시면 돼요. 깔끔한 논리입니다. 시세도 안 빠질 것 같고요. 2등 성남시도 한 번도 2등 뺏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3등부터는 순위가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지금 순위는 한양 광명인데 예, 얘네 둘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하고 성남은 늘 똑같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나머지들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바뀌고 있는 지역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지역들이 계속 순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를 그린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 과천은 넘사벽이잖아요. 이 갭이 너무 커서 이런 애들은 일단 지워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성남도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중원구, 수정구를 포함해도 넘사벽이야. 이거 지워야 돼. 그러니까 두 개를 지웁니다. 예, 과천, 성남 제외합니다. 이게 좀 볼만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반에 딱 붙었지만, 그러니까 2000년 똑같았지만 이게 점점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맨 윗지역이 여기가 화남이 된 거고 광명이 된 거고 맨 밑에 지역은 연천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이 참 대단한 지역인 게 20년 동안 시세가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인플레이션을 지켜가면서 유지했어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수요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단타도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저 살아야 되는데 군인인데요. 전세 월세 살면 되잖아요. 가서 제일 좋은 거 사세요. 제일 비싼 게 이편한 사장이거든요. 거기 브랜드 아파트가 있긴 해요. 예. 그거 월세 살면 되잖아요. 아, 전세도 괜찮아요. 전세도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한다,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비슷하지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의 기준을 아까 드린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들. 다 이거는 공통적이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일단은 과천, 성남 제외하면은 하남, 광명이 탑2기 때문에 이거 계속 또 한 1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얘네도 지워볼게요. 하남, 광명까지 제외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1등이 되냐면은 안양하고 구리가 됩니다. 안양, 구리죠. 예, 안양도 은근히 계속 1등을 하고 있었어. 요 선에서는요. 근데 구리가 지금 치고 올라갔죠.
보이시나요? 예, 구리가 이제 2등이 됐어요. 근데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내년에 8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순위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안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영기 신도시라고 말씀드렸던 지역 기억나시나요? 안양, 안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구리도 영기 신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영기 신도시들도 저력에 있는 지역들이니까 절대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영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이런 것들은요 고정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가 들어가거나 광역 교통망이 생기거나 새 아파트가 되거나 하면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럼 구리는 내년에 일단은 뭡니까? 8호선 광역 교통망이 생기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두 개 또 적을게요. 안양 구리 제외합니다. 그럼 또 어디가 있냐? 의왕이 올라갑니다. 의왕. 야, 의왕이 은근히 좋은 도시였어요. 우리가 몰랐지만. 왜 몰랐을까요? 이게 항상 그런데 그 요즘 여자 걸그룹들이 대세잖아요. 아세요 혹시? 누구 좋아하세요? 예.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이런 사람들 알죠? 저는 이제 그 먼 이미지로만 보니까 그냥 다 이쁜데 누가 제일 이뻐요? 예. 뭐 다 장단점이 있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브라는 애는 장원영이 압도적으로 이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유진도 되게 이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옆에 센 애가 있으면은 얘도 이쁜데 이쁜 게 안 보이는 거야. 그 말씀입니다. 여기 뭐야? 안양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의왕시의 맹점이 뭐냐면 의왕시도 좋은 입지인데 과천이 있어요. 옆에 바로 위에. 인덕은 바로 위가 과천이잖아요. 과천을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나 유진인데 나도 아이브인데 장원영이 있으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렇잖아. 예. 그리고 이게 또 의왕보다 상급입지가 뭐였어요? 그 젊은 얼굴, 동안구에 평촌이 딱 들어오니까 의왕은 신도시도 아니고 우리도 원래 사람들 많이 살고 있었고 괜찮은 입지고 우리는 거기 혹시 그 의왕 저수지 아세요? 예? 백운호수. 그 태조 왕건 할 때 그 김영철 그 형님이 그 백운호수에다가 카페 했던 거 오셨나요? 안 가보셨나? 아,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이다. 그 태조 왕건 그 궁의 얼굴을 정말 크게 해가지고 카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원래 안양보다 훨씬 더 인기 많았던 곳이잖아요. 근데 과천이 너무 세니까 평촌 신도시가 너무 세니까 의왕시가 안 보였던 겁니다. 근데 제외하고 나니까 보이죠?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린 줄 아시겠죠? 원래 좋았던 입지예요. 순위가 상위 순위였단 말이야. 이게 보세요. 꽤 오랫동안 상위 순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입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좋았던 입지에 광역 교통망, 예, 그리고 새 아파트, 일자리. 지금 의왕시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광역 교통망이 무려 3개가 들어와요. 여기 의왕시는요. 새 아파트 계속 재개발하고 있죠. 예, 원래 좋았던 입지니까. 그게 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원. 두 번이 수원째고요. 다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31개나 되니까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씩 빼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3년도고, 2023년도고, 23년도고, 10년 차마다의 시세 변동 순입니다. 이 한 장이 오늘 강의의 주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숨 쉴 여지가 없어. 원래 돈 많은 놈들만 부자가 되는 거야. 원래 과천시에 있던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거죠. 이런 시장만 있었으면. 그러니까 원래 분당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1번, 2번 제외하니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을 계속 강의로 풀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어떡하냐? 시간이 다. 예. 예. 37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14페이지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네. 알겠습니다. 블루구님 오셨나? 예. 아무튼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드라마 특히 올라가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나와서 보세요. 봅시다. 군포 같은 경우가 올라가죠. 예. 근데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것들,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최근 걸 봐야 되겠죠. 2013년도, 2014년도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남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남이 잘해서고요. 하나는 하남 옆이 잘해서예요. 왜? 친구가 잘해야지 나도 같은 급 올라가는데 강동구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 10년 전에는. 네. 그러니까 강동구 10년 전에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입지가
천호동 그 놀자 먹자 골목밖에 없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2016년도부터 뭐 고래힐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분양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뭡니까 고독 그라시우미니 아르테온이 분양하면서 최근 10년 동안 좋아졌으니까 강동구가 확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하남시가 이제 예전에는 강동구가 별로여서 진짜 시골 동네 중간에 그린벨트 지나가고 가는 시골 동네였는데 강동구가 다 차니까 하남시도 그냥 강동구 일원이 됐어요. 맞죠? 예, 이런 부담이 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고양시 덕양구는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군부대도 있어. 거기 구사단 있잖아요.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구테타 할 때 1980년대 그 이해 하신 분들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그게 진격한 거잖아 서울로. 아직도 군부대가 있는데 창릉 신도시 개발하면 그거 없어져. 군부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네, 그런 기회들 이거 보면서 찾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올라온 게 뭐 있죠? 수원. 얘는 순전히 광교 신도시 역할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지역도 봐야 되는 것들 맞을 것 같고요. 김포도 많이 올라왔죠. 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아마 이때쯤이었으면은 서울 편입 얘기 못했을 텐데 우리도 많이 올랐으니까 편입시켜줘! 이렇게 된 거죠. 편입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입이 되면은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좋은지 나쁜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텐데 편입이 돼서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과천이 서울이라서 오른 거 아니잖아. 성남이 서울에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해야죠. 근데 김포는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편이고 많아질 지역이고 새 아파트가 많기도 하고요. 제일 관건은 교통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호선이든 5호선이든 GTX D든 끌고 와야 돼요. 예, 그게 오히려 관건이라서 편입을 목매는 것보다 광역교통망을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아마 그 김포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나머지 지금 평택, 양주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이건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하위권 지역들 있죠. 요 하위권 지역 중에서 물론 연천, 가평, 포천, 동천 말고 예, 여기 중하위권 지역 중에서 일자리, 광역교통망, 새 아파트 들어온 지역들은요. 요 향후 10년 동안에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기회를 찾는 것들이고요. 저는 여기 싫은데요. 돈 많은데요. 그럼 서울 하세요. 뭐 고민할 필요 없잖아. 예. 근데 우리가 서울 할 돈이나 과천이나 성남 할 돈이 없으니까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수익률만 놓고 보면요. 이쪽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부분이죠. 이게 참 이제 드라마틱한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1990년 이전이요. 1989년도 이전. 여기는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이건 2000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드라마틱했던 해죠. 왜? 1989년도까지는요. 88 올림픽까지는요. 서울의 아파트가 제일 많았어요. 경기도는 11만 개밖에 안 됐어요. 서울이 거의 3배 많았어.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숫자보다. 그쵸? 근데 보세요. 여기 11만 개 있던 게 10년 만에 90만 개가 됐어요. 9배가 늘어나. 1기 신도시만 30만 채잖아요. 근데 1기 신도시 비슷한 시기에 용인도 만들었고 고양시 덕양구 만들고 택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요 90년대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뜬 가장 대표적인 해. 그리고 2000년도도 많이 만들었고 지금도 계속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90년도, 2000년도가 경기도 상을 확 올리는 계기가 됐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에 집을 만든 이유는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도 있고요.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 또 하나 뭐냐면은 여긴 제가 시간 설명을 못하지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수요가 93%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더 많아요. 제가 그 광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광주가 아파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것들. 세종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도 아파트 비율이 높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단독 다세대 이런 것들은 재개발만 하시면 되는데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가 나올 때마다 수요가 글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옮겨 타시는 전략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답변을 드렸어요. 배트 짧게 치시고 짧게 가시라고. 중장기로 가지 마시고. 예, 경기도 같은 경우 계속 기회가 올 거니까. 예, 이런 게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는 없어. 돈이 없어요. 경기도는 예산이 없어. 서울보다 없습니다. 서울도 예산이 없어서 GTX, ABC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거 돈이 없어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GTX A를 먼저 하고 끝날 때쯤에 C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예요. 예. 그러니까 GTX B를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슨 돈을 할지. 예. 그래서 아무튼 C 올해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 A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순차적으로 기회가 올 거니까 경기도는 지역이 많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은 지금 아파트 재고가 많은 지역들 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원이 제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많죠. 예, 그리고 화성이 많아요. 화성이 많다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용인, 고양시, 남양주 이런 지역들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천군이 예, 아파트가 적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여기는 없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 있습니다. 미분양. 미분양은 2013년도부터 이제 쭉 보니까 2022년도 작년이 좀 많았어요. 물론 여기 지금 전에 가면은 2008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2008년도에는 18만 개 있었어. 예, 그때가 죽은 건데 아무튼 최근 10년만 놓고 보면은 2022년도가 제일 많았고 지금 좀 줄어든 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대구가 제일 많고 경상북도가 많고 충청남도가 많죠. 그러면은 경상북도랑 대구가 미분양이 많은 이유가 뭐죠? 분양을 많이 했겠죠.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미분양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분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분양이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왜 많이 했을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요가 있는데 왜 미분양이 나죠? 일자리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나 경북도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미분양 많을 때가 오히려.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경기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가 지금 대구보다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미분양이 적은 편이고 많을 때는 2만 4천, 2만 5천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이때보다 적죠. 이때가 언제였었냐면은 2기 신도시 입주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하게 되면은 이렇게 미분양이 쌓일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한동안은 경기도는 미분양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경기도는 크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군구 단위로 봐도요. 없어요. 미분양이 많은 데가. 없어요. 걱정할 입지가 제일 많은 데가 평택인데 평택 미분양 중에 좋은 것들은 지금 사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냥. 제일 좋은 거 사세요. 그냥. 평택 미분양이 있으면. 근데 좋은 것들은 미분양이 없죠. 피가 있거나 없거나 그 차이지. 이거는 미분양 날만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안성도 마찬가지고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양주도 아마 분양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GTX C만 생기면 여기도 없어질 그런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몇백 개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시군구 단위로 1000개가 넘어가지 않으면 미분양 없다고 봐도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시군구 단위로 1000개 넘는 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 미분양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울은 원래 없어요. 미분양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미분양 리스트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시간 되시면은 미분양 많은 지역들만 제가 추려온 것들이거든요. 많은 그 시군구에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인지 한번 보시고 괜찮으면은 조건이 좋을 거야 아마. 계약금 10%만 걸고 30개월 회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여기 나온 리스트를 타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예, 되게 많아요. 특히 양주에 됐다 많습니다. 양주에 많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다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아파트 드릴 텐데 순위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실 때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기존에 분양한 것들랑 비교해 보실 때 일단 총 세대수가 큰 것들 있죠. 예. 그럼 대단지가 좋은 거예요? 작은 단지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 실거주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단지가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절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 5,000세대, 4,000세대 된 단지가 미분양이 났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예. 그러니까 이 말씀 굳이 왜 드리냐면은 보세요. 지난 6년 동안 미분양 났던 단지 중에서 제일 큰 단지가 이편한산 금빛 그랑 매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미분양이 꽤 많았던 거 아세요? 예. 뭐 올해 끝났어요, 올해. 올해 끝났다고. 얼마 전에 끝났다고. 얼마 전까지도 있었어, 미분양이.
근데 이 분양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평당 1,000만 원대였어요. 네. 왜 안 받으셨어요? 투자자도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 TV 구독, 좋아요, 예,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얘기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해드리니까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산성역 자이풀 다 이거 미분해놨었다. 다 큰 단지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미분양이 다 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볼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2,000세대 이상 단지들은요, 입지 불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일자리만 있으면 옆에. 예, 아까 말씀드린 제 기준이 있었잖아요. 괜찮은, 특히 구도심 내 대단지다 볼 것도 없어 이거. 예, 구도심 내 대단지는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입지 분석, 가격 분석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선,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양권 투자하거나 입주권 투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 왜? 총 세대수가 많아도 일반 공급분이 적은 데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 2,990세대인데 분양 몇 세대 있어요? 달랑 200세대. 아크로 리버 뷰라고 있어요. 600세대 단지인데 분양이 40세대.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예, 뭘 어떡하라는 얘기. 근데 이렇게 다행히 일반 공급수가 3,000세대래. 물론 택지개발지구죠. 그러니까 일반 세대가 많은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관점을 보시냐면은 100% 줍줍이 나옵니다. 줍줍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예, 그쵸. 아무리 좋은 단지 줍줍이 나와요. 일반 분양은 많게 되면. 최소한 1,000개 이상 미분양이 나오잖아요. 특히 미분양이 1,500개 이상 일반 분양이 나오잖아요. 줍줍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괜찮은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건 내에서 괜찮은 것들은 다 취하시면 돼요. 이건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잖아요. 샀다 팔면 되니까. 다 비교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강남 상부에는 어차피 안 나와요. 줍줍이 나올 리가 없어. 강남 상부나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이게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일반 공급 많은 것들 보시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단 총 청약자 수들이 많은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는 100% 피가 붙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예, 그것도 분석하실 때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쟁률 높은 순서일 텐데, 이게 타입을 따게 되면 몇천 대 1인데, 전체 평균. 800대 9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단지들이죠. 이게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인 문제가 달라지는데요.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줍줍이 나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이건 검증이 끝난 거니까. 간단한 논리예요. 근데 오피스텔 생수는 제외예요. 그건 어차피 투자이기 때문에 전국에 다 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경쟁이 높은 것은 그 지역에서 이런 경쟁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종합 상황판입니다. 맨 옆에가 인구죠, 인구. 인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일자리 숫자가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 재고가 있고, 이거를 재고를 9단위로 나누는 것들이고요. 여기 시세가 있고, 이것도 9단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개, 그러니까 4개죠, 4개. 인구, 그다음에 일자리 수, 아파트 재고. 아파트 재고가 그 지역의 공급량이죠. 그리고 시세. 요거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다 위에 있는 것으로 안전한 거예요. 위에 있는 것으로. 안전한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천 같은 경우는 다 상급에 있겠죠. 인구수에 비해서. 근데 이제 중간 정도 있는데, 시세가 좀 낮은 지역들이 있어요. 왜? 여기는 아직 미래 수요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지만 중하위권에 있는 지역이면 올라갈 여지가 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평택 같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뭐 파주라든지, 그다음에 뭡니까? 양주라든지. 저는 화성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는데, 한번 이것들을 정리해 잠깐만요.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통합을 해볼 텐데, 일단 결론입니다. 결론. 일단은 수요가 많거나 많을 부동산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라 빨리라도 소유하는 게 장점입니다. 수요가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과천이 목표야. 언제 사야 돼요? 그냥 지금 사시면 돼. 요 강의 끝나고 가서 사세요, 그냥. 예, 수요가 많을 때들은. 빠지면 어떡해요? 빠졌다가 또 올라가. 수요가 많을 때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는 건 어떤 거 고민하는 거냐면은, 수요가 애매한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수요가 많은 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수요가 많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싸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고민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투자성이 강한 거죠. 수요가 애매한 게 있어. 이거는 애매한 거는요, 저만 애매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간 갖고 가면 안 돼요. 중단기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쌀 때 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계속 올라가는 게 있고 보합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 시세표 보셨지만 그런 것들은요, 빠지면 샀다가 그만큼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먹는 거야. 단타, 갭 투자. 갭 투자는 더 2년 전후 좀 딱 보는데,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안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팔고 딴 거 사는 게 낫지.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은 투자 목적이 강하면은 이거 하면 안 돼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이게 묶이는 거잖아요. 이건 돈이 묶이는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계속 샀다 팔았다 사팔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쁜 부동산은 없어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은 것들,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냥 소유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상담해드릴 분 중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하셨어. 재건축이야. 근데 그거 저 파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절대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들은 그거 살려고 그걸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걸 팔고 더 나쁜 데로 가시겠대.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유하는 게 목적이고, 때가 되면 파는 것들이고요. 이제 나쁜 것들, 남들이 봤을 때 애매하다고 한 것들만 요거는 사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인구, 일자리, 아파트, 시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인구수는요,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119만 명이죠. 그리고 고양시가 107만 명, 용인시가 107만 명, 성남시가 92만 명, 화성시가 91만 명인데, 요게 2022년 12월 달 기준이에요. 지금은 수적 바뀌었어요. 화성이 성남 역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이 지금 수원, 고양시, 용인 다음에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뭐 화성시가 역전했던 성남시가 역전 중요한 게 아니라,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은요, 그냥 제일 좋은 거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예요. 왜? 100만이잖아요. 제가 아까 지방 시, 군 지역 중에서 20만 명 이상 지역들은 수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괜찮은 거 사면은 지금 사이클에 손해 볼 것 같으면 다음 사이클에 팔면 돼요. 20만 이상 도시들은 기회가 오니까. 근데 100만 같은 경우는요, 절대 수요예요. 절대 수요. 심지어는 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안에서도 상급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는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수요가 있어. 가만히 있어도 인플레이션 이상은 올라갑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요가 있는, 인구만 놓고 봤을 때는 화성시까지는 절대 수요가 있다는 것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 호재가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교통망, 새 아파트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사자 수입니다. 일단 제일 많은 게 화성입니다. 그럼 화성에 어디에 일자리가 제일 많은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삼성,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 외에 대기업들 되게 많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게 대세잖아요. 오늘 시간 없어서 거기까지 말씀을, 산업군까지 분석을 못 드렸는데, 이 서울에 있는 이런 뭐 화이트 칼라층 말고 지방에서는요, 반도체가 1등이에요. 일단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자동차, 예, 요 4개는 잊으시면 안 돼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랑 자동차입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이에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세요. 그건 지방, 전국, 17개 지자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화성이에요. 이게 다 있어. 다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것들도 생기고 있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화성도 더 이상 공장을 늘릴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평택으로 확장한 거고요. 평택도 없어요, 이제. 더. 그러니까 이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요, 부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수원을 끌어와야 돼요. 상수원 용량이 도시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쓸 수 있는 물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인데, 우린 정해져 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마다 쓸 수 있는 물의 총량이 있는데, 화성은 끝났어. 지금 있는 공장으로. 평택도 끝났어요. 지금 남은 데가 용인 처인부하고 안성시 일부, 오산시 일부 끝이래요. 경기도 더 없어요, 이제. 그 경기도 남부 중에서. 확장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요? 충청도로 해서 가는 거예요. 천안 아산이 원래 예전에 디스플레이 벨트로 끝나려고 했었는데, 넘어오는 수요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포장을 해요.
지금 디스플레이 수요가 줄었잖아요. 중국으로 뺏긴 다음에. 근데 지금도 공장이 건재한 이유가 반도체 공장도 만들어요. 왜? 이쪽에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래서 천안 아산까지도 수요가 수도권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화성시는 지금 일단은 더 기대해서 좋을 것 같고요. 성남도 마찬가지. 성남은 또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남에 반도체가 있나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있나요?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 갖고요. 성남에 있어요, 없어요? 항상 모든 제조업의 처음이 뭐죠? 설계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를 다 설계하는 데가 판교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벌죠.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일 큰 사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판교에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판교부터 시작해서 남쪽이 천안 아산까지가 이게 반도체 벨트예요. 그래서 화성과 평택이 끝지역이 아니라 끝지역은 충청남도 천안 아산이 끝지역이에요. 이게 반도체 벨트입니다. 판교부터. 거기는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들은 지금도 싼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삼성전자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용인 지금도 많은데 처인구에 하이닉스 반도체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5개씩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예, 고양시에 있는 일자리가 뭐가 있죠? 지금 킨텍스 주변에 고양 테크노밸리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남부에 있는 그 급은 아닌데 그래도 몇천 명은 증가해요. 몇천 명. 그리고 뭐 CJ 이런 데서 바이오가 아니라 뭐죠? 방송. 예, 방송 산업들 같은 거 계속 만들고 있고요. 또 킨텍스도 2배로 크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경기 남부만큼은 아니지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보다는 서울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베드타운. 예전에는 서울의 남쪽,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판교 쪽에서 근로 출퇴근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세가 다 개통이 됐어요. 근데 나는 서울은 비싸고 이쪽 경기도 남부도 비싸잖아요. 근데 나는 판교에서 일하면은 판교에 저거 있죠. 성남역이 있잖아요. 주택세. 그러면 파주 운정에서 출퇴근하게 되면은 강남 삼성역까지가 20분이니까 한 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분에 파주 운정에서 판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수요가 돼요, 안 돼요? 배우 수요지가. 킨텍스 타면은 더 가깝죠. 고양 창릉에서 타면 더 가깝죠.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은 고양시가 판교에 수요가 돼요, 안 돼요? 배우 수요가 되죠. 예,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양시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그런 거 유리하다는 것들이고요. 분당구 말할 것도 없고, 안산, 평택. 아무튼 요 지역들,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 특히 10만 개 이상 일자리들은요, 절대 수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10만에 3인 가족 곱하게 되면 30만 명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최소 기준이 20만 명인데 넘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파트 재고가 있는데 재고도 따지고 쳐야 될 것들이 지금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비율이 93%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입지가 압도적으로 좋으면은 구축도 괜찮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는 수요 중에는요 대부분 다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해요. 이게 지금 트렌드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가 언제까지 지금부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고양시가 아니라 경기도의 아파트 재고 보여드렸을 텐데 90년대랑 2000년도 초반에 지은 아파트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둘 다. 그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1세대 아파트, 2세대 아파트인데 지금은 3세대 아파트거든요. 3세대 아파트를 경험하신 분들은 2세대까지는 가는데 1세대는 절대 안 가요. 그게 있어서 그래서 1세대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들 관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고가 많은 지역들은 그 수요도 있다. 정비사업 수요도 있다는 것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살 수 있는 아파트 기회가 한번 있다는 거죠. 기존 도심에서도. 그럽니다. 그리고 시세인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돼. 그래서 돈 더 벌어질 겁니다. 이 과천이 비싼데 짜증나는데 저기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과천 사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못 사잖아. 색깔이 너무 새빨 같잖아요. 이게 내가 새빨게 칠한 게 아니라 2등이 3,000원인데 얘는 5,000원이잖아. 이게 자동으로 엑셀이 칠해주는 그거예요. 수식이거든요. 내가 칠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 지우고 그럼 이제 과천에 못 들어가니까 분당구부터 해서 최소한 이제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돼야 돼요. 왜? 평당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시세, 지금 기준으로 여기는 수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마피잖아, 마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피를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1000만 이상 되는 지역 중에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선점하는 거죠. 쌀 때 들어가서 비싸면은 그 계속 이제 올랐으니까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용인이 2007년도, 8년도에 정말 잘 나간 거예요. 얼마큼 잘 나갔냐면은 용인이 이제 2005년도, 6년도, 7년도에 신기 아파트를 분양해요. 예. 근데 그때 분당이 91년도, 93년도 입주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15년 차가 됐잖아요. 낡았어. 분당에 살던 분들이 옛날에 강남에서 분당 넘어올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새 아파트여서. 근데 분당이 낡다 보니까 용인에 뭐 성북동, 신봉동 이런 데다가 새 아파트가 분양하는데 막 대형이야, 막. 대형에다가 분양가가 한 평당 1,700, 1,800이니까 수평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냅다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도 있으실 거야, 아마. 근데 그게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옵션 더하고 뭐 분양, 발코니 확장 비하니까 막 평당 2,000까지 갔거든요. 나중에 미분양이 된 거예요. 입주장 됐는데 아무도 입주를 안 해. 그게 얼마까지 빠졌냐면은, 그래서 총액으로 한 평당 2,000 됐는데 800까지 빠졌어요. 평당.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때 이제 수지구에 있는 그 새 아파트들 분양할 때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분당을 넘어섭니다. 평당 4,000까지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2,000에 분양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4,000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4,000이 안 되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원래 비쌌던 입지들은 비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000 넘어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과천밖에 없잖아요. 그쵸? 요 밑에 지역에서는 평당 4,000 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 되는 것들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플러스 4,000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죠. 왜? GTX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GTX가 우리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해요. 평당 1,000만 원짜리를 평당 4,000까지 만들 수 있는 저는 제일 획기적인 치트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평당 4,000이 넘어간 데가 어디예요? 성남밖에 없어요, 지금. 판교는 4,000 넘잖아요, 지금. 분당도 몇 기적은 4,000 넘고. 근데 GTX A가 뚫리게 되면은 저는 동탄부터 파주 운정에 있어 초역세권 지역들은 평당 4,000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쵸. 초역세권이어야 돼, 대신. 예,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파주가 되고 화성이 되면은 그 중간에 있는 아까 기존 구도심들 있잖아요. 거기에 뭐 신안산선이 개통된다거나 GTX C가 개통된다거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들, 공사할 것들 있잖아요. 그럼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돼. 그러면 땡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리모델링도 가리지 마세요. 저는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더 좋다고 생각해. 왜? 이거 빠르니까. 전 초과이익 환수금 내는 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팔아도 돼.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이 한 장 장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해드렸는데 도움 되셨나요? 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